네, 육군 인사참모분야 김경중 장군입니다. 제 원래 얼굴은 되게 밝은데 오늘은 좀 상황상 제가 밝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좀 약간의 그 밝은 표정을 좀 적게 하고 발표를 좀 드리겠습니다. 앞서 이제 발표를 좀 많이 해주셨던 부분에 저는 좀 대단히 그 공감이 가는 말씀이 많습니다. 이제 뭐 그것이 다 옳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대단히 어려울 수 있으나 그러나 그 중에 저희가 이제 사실은 각각 모든 것이 조합이 돼서 사실 만들 정도로 지금 대단히 위기라는 점에서는 공감이 되고 그에 대한 어떤 대안을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앞서 이제 윤대엽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중에 다 좋은데 저는 하나 딱 본다면 그 법제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약간은 저는 좀 조심스럽게 우리가 가야 되지 않냐 생각이 됩니다.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지난해 출생 아동이 남아가 13.5만 명입니다. 이제 2040년 지나면 이제 그 들어올 인원들이 그밖에 안 됩니다. 근데 그 인원이 다 군만 바라보지도 않을 거고 국가에서는 그렇게 군만 또 분배하지는 않을 겁니다. 서로 경쟁을 해야 됩니다. 민간과 경쟁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선제성과 유연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법제화했을 때는 대단히 한계에 많이 부딪힙니다. 지금도 우리가 그 초임 간부에서 중위를 임관시키기 위한 그 임용 연령 제한이 29세인 것을 바꾸기 대단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법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군인사법의 그 병가를 바꾸기도 대단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법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 돼서 가는 방향에 어떤 큰 틀의 어떤 그 방향성을 주는 건 좋은데 조심스럽게 우리가 좀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저한테 이제 우리 조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어떻게 그 장교와 부사관을 획득할 것이냐 그리고 어떻게 또 그들을 길게 또 유지할 것이냐에 대한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 현 실태를 보면 올해는 전년도에 비해서 그냥 그 뭐 0.5배 이 정도가 아니라 훨씬 큰 폭으로 사실은 위협적으로 좀 들어왔습니다. 현재까지 나온 데이터를 봐서는 제가 느끼기에는 그 발가락이 이제 썩어서 이제 발목까지 잘라야 될 정도가 아닐까에 대한 생각도 좀 다시 들 정도로 대단히 좀 위기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거는 뭐 저희 획득을 담당하는 저희 인사했던 제가 사실 큰 책임이 있다고 좀 보여지는데 그런 부분 이외에 많은 다양한 요인이 있기 때문에 사실 총체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장님께서도 지금 부임하신 이후에 가장 역점을 두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육군부의 정책에서 핵심은 이제 인력 획득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지금 이제 좀 지침을 좀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난번 지침 일단 주셨던 것에 대한 것은 이게 인사만의 영역이 아니라 제 기능과 각 제대별로 전 역량이 지금 투입된 같은 작전처럼 사실 이제는 진행해야 된다는 것에 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부분이 전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인력 획득은 그전에는 잉여 자원들이 우리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획득하는 데 용이했으나 이제는 우리가 각각 자기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 그런 소요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모든 부분에 우리가 좀 총체적으로 사실 좀 봐야 될 부분이라 좀 봅니다. 첫 번째는 앞서 이제 이강수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에 그 현재 저희가 획득하는 이 정책에 대해서 제가 이제 글에 썼던 것은 크게 보면 육군본부는 지금 어떤 부분을 올해 연초부터 작년부터 좀 준비해 왔냐면 일단 부대 구조 개편에 대한 큰 틀을 지금 조정을 하는 부분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큰 틀의 부대 구조가 일단 변화함에 따라서 인력 구조에 대한 것은 자연히 변화가 크기 때문에 그걸로 인력을 우리가 해소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게 하나. 두 번째는 병력 구조입니다. 병력 구조는 간부 그러니까 우리 현역과 그다음에 군무원 그리고 그 이외에 그 인원들을 우리가 더 획득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떤 분류에 대한 부분입니다. 현역 이외에는 뭐 안에는 여러분 뭐 병도 있고 그 부사관도 있고 장교도 있지만 군무원도 또 있고 그 이외에 우리가 좀 획득할 수 있는 그리고 활용할 수 있는 인력이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을 좀 고민하고 있고 그 중에 하나가 PMC입니다. 앞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을 저희는 제외하고 저는 오늘 그 중에 우리가 현역을 획득하는 것에 대한 부분만 좀 초점을 둬서 사실은 여기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현역의 획득에는 실질적으로 우리는 좀 할 수 없는 정도의 좀 수준이 그 사회적으로 환경과 그 다음에 인원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줄은 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많이 우리가 획득할 수 있는 것에는 한계에 분명히 부딪힐 수밖에 없고 그 한계에 부딪힌 것을 해결하기 위한 부분은 그럼 우리가 인력을 그 이제 우리 병력 구조를 어떻게 우리가 좀 최적화시켜서 정원을 조정을 해서 그들이 그 소수 인원이 적정 인원이 들어와서 그들을 최대한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관점을 좀 보면 정원 구조에 대한 부분에 하나하고 또 이제 계급의 정년이든 아니면 또 다른 계급을 좀 더 추가로
집어넣던 여기 다양한 어떤 정책적인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19년부터 사실 연구에서 지금 진행했던 것이 지금 획득의 여건이나 그다음에 인력의 획득의 어려움이 미리 내다보고 했던 것이 지금 소령 정년 연장입니다. 2019년에 사실 그걸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그걸 제기했고 2020년에 국회에 입법화됐고 그게 올해 이제 결정이 된 겁니다. 그 투자가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그 안에 우리가 하나의 일원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이 이 가운데 있습니다. 적정 획득 인력 구조를 줄이는 것은 그만큼 우수자원의 경쟁률을 높일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들어온 인원들에 대한 어떤 능력 수준을 높일 수 있다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그 부분도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는 이 부분은 그 획득의 부분은 저희가 놓치고 있었던 부분 중에 하나, 이제는 그를 이제 당겨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첫째, 획득에는 크게 이제 투 트랙으로 좀 보고 있는데 그 케블라 군단을 저는 이렇게 좀 봤습니다. 그런데 미군이 어떻게 그 과정 속에서 그 2005년까지 그 변혁을 하면서 인력을 충원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저희는 봤는데 거기에 큰 틀은 미군은 큰 틀이 하나는 현역으로 최초에 들어온 인원을 얼마나 잘 획득하느냐가 하나고 또 하나의 큰 틀은 재복무 자원들을 얼마나 많이 획득하느냐에 대한 것입니다. 지금 현역을 획득하는 부분에서는 앞서 많은 얘기가 나왔던 그 부분들이 지금 해당이 될 거고 지금 우리 군에서는 재복무 자원들은 육아휴직 자원의 대체 자원으로만 지금 뽑고 있습니다. 대단히 아직 극소수 인원만 뽑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인원들 들어온 인원의 장기 복무는 대단히 또 낮습니다. 그래서 들어오면 손해라는 현재 상태가 돼 있어서 현재 이 재복무자를 얼마나 우리가 더 획득하느냐에 따라서 저는 또 다른 어떤 우리의 트랙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현역 이제 예비역의 현역 재임용에 대한 것은 계급이 사실은 제한이 없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예비역 대위나 중위 그리고 예비역 그 중사나 하사를 대상으로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에 대해서 들어온 인원이 중사나 아니면 중위나 아니면 하사 요 하위 계급만 있는 겁니다. 근데 앞으로는 인력 운영을 좀 획득하는데 유연성을 두기 위해서는 이 계급을 좀 더 확대하고 그리고 들어와서는 그들이 적정 기간을 근무할 수 있게끔 만드는 이런 제도의 부분이 현재 지금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한 가지 트랙 이외에 두 번째 트랙은 우리가 재복무자를 얼마나 좀 더 획득할 것인가에 대한 포인트를 좀 두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그들이 들어와서 획득도 영향이 미치지만 계속 복무에 대한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는 사실 적절한 보상입니다. 시간의 근무를 지금 107시간을 근무했지만 시간의 근무상 최대한 받아도 57시간밖에 안 되고 공정하게 똑같이 더 힘든 당직 근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비용을 받지 못한다는 것에 대한 것은 자신들의 가치를 일하는 가치를 그렇게 존중해주지 않고 있다는 생각을 우리 초급 간부들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에 합당한 대우를 받은 것에 대한 보상은 분명합니다. 미군들 같은 경우는 가족이 별거하기만 했어도 한 100만 원 이상씩 줍니다. 가족 생계 유지 수당을 100만 원 이상씩 더 줍니다. 1000불 이상씩 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고 있죠. 물론 우리가 그렇게 갈 수는 쉽게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수당적인 부분이나 금전적인 보상에 대한 부분은 그들의 합당한 만큼은 분명히 줘야 되지 않겠느냐. 더 달라고 하지 않더라도 그만큼 줘야지 그들이 그에 대한 어떤 자신들의 어떤 존중을 객관적으로 받을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은 이제 그 복무하는 문화에 대한 부분인데 첫 번째는 지금 우리 육군의 조직의 우리 그 큰 부분은 지난번 총장님께서 강조했던 부분은 조직적 그 안전감입니다. 우리가 조직에 들어와 있으면서 그 비난받지 않고 어떤 표현을 하든 비난받지 않고 그 다음에 어떤 지적을 받지 않는 이런 문화가 저희는 지금 대단히 약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이 존중받지 못한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다시 얘기하면 본인이 군에 들어와서 장기를 하려고 들어왔던 인원이 자신이 성장한다고 생각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 본인은 뭔가 잘못된 것만 느끼고 있는 상황을 매일 만들어주고 있는 건 아닌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직적 그 안정감이라는 것은 심리학적으로는 심리적 안정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심리적 안정감은 실제로 성과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육군의 조직의 문화를 좀 변화시켜야 되지 않을까에 대한 게 하나 지금 더 있습니다. 다음은 이게 취업과 연결되어야 됩니다. 사실은 병으로 빨리 간 이유는 취업을 제대로 준비해서 더 좋은 곳에 갈 수 있다는 그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취업을 간부들을 하게 되면 제가 인사 채용자들하고 한번 많이 얘기를 해봤는데 대부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왜 장교를 뽑지 않느냐 얘기하면 그들이 현업에서 많이 떨어져 있다는 얘기를 하는데 더 궁극적인 건 뭐냐면 내면적인 뭐냐면 이 사람이 합리적인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10년, 10개월을 더 하면서 어떻게 더 잘 들어올 수 있겠냐에 대한 부분을 합리적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저는 그분 대단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조금 잘 봐야 되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입니다. 우리의 부분일 수도 있지만 외부에서의 어떤 인식에 대한 부분도 잘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 궁극적으로 취업에 우리가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도 정말 깊이 해줘야지만 최종 상태는 그들은 삶에서 본인이 잘 살 수 있는 것이 목적인데 그거를 우리가 조건을 빼놓고 아니면 그것을 좀 소홀히 하고 있다면 궁극적으로 획득에는 아무리 많은 돈을 투자해도 들어오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나 더는 지금 사실 우리 복무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잘 교육이 안 돼 있습니다. 우리는 유일하게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국군이라는 조직의 일원으로 있습니다. 근데 그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그 직업을 갖고 있는 경찰도 없고 소방관도 없는 헌법 5조 2항에 명시되어 있는 직업을 갖고 있는 우리가 그에 따른 헌신에 대한 어떤 가치를 스스로 우리가 만들고 못한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교육이 더 많이 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은 지금 근본적으로 앞서 계속 얘기하셨던 많은 분들의 얘기는 결과적으로 뭐냐면 예산이 키인 것 같습니다. 예산이 정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 획득의 부분은 저희 군인들도 노력을 하는데 여기 계신 많은 분들께서 그 부분에 공감을 좀 많이 해주시고 외부적인 차원에서 조금 더 간절하게 저희가 좀 지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